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제로 베이스였던 제가 창업을 시작하면서 그 겪는 과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저 같은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제 스스로도 이것을 일기처럼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록용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창업을 시작한 거는 2017년 가을에 창업을 시작하였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018년 가을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1년의 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년 동안의 이 과정들은 생중계 형태로 할 수가 없고 약간 요약 정리 이런 개념으로 업로드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1년의 과정을 돌이켜보니 대부분의 이슈들이 앱 개발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1년 동안 그 앱 개발 관련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진짜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 대표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초반에 올려진 영상들은 대부분 앱 개발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탬이 되었다, 감사하다 이런 댓글이나 피드백을 받을 때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그 조언은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가 들었느냐? 바로 이 돈이죠. 그래서 개발비 얼마가 들어요? 개발비는 얼마예요? 이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발 업체도 아니고 쉽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의 경우에는 이 아파카라는 아이템에 대한 앱 개발로 저는 5천만 원 정도 썼어요. 처음부터 딱 5천만 원을 지불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4천만 원에서 시작을 하다가 또 이게 추가로 어떤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이슈들이 생기면서 약간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백씩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 5천만 원은 슬 대표의 사비냐 아니냐 또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앱 개발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져요. 앱은 그 구현하는 방식이 크게 웹앱과 네이티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웹인데 앱 포장지를 씌운 이 웹과 또 네이티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웹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싸지고요. 네이티브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자, 그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웹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웹과 앱을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온리 네이티브로 만들어야만 하는 건지 만들고자 하는 앱에 따라서 이거는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티브 앱의 견적이 5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5천이 다가 아니라 1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네이티브 앱은 두 가지거든요. 안드로이드가 있고 iOS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가 2배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안드로이드와 iOS의 개발 비용이 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2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앱 중에서도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해서 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네이티브 앱이긴 한데 한번 구현을 하면 양쪽 다 지원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파카가 5천만 원이 들었다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면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어서 이 5천만 원에서 안드로이드와 iOS 이렇게 두 개 다 출시를 하는 기준의 가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업체에 따라서도 가격이 굉장히 달라지죠. 똑같은 네이티브 방식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A 업체, B 업체, C 업체 가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검정색 퀼팅 가방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거는 샤넬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샤넬이 아닌 그냥 일반 그냥 시장에 파는 검정색 퀼팅 가방이라고 합시다. 가격은 거의
100배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도 같고 기능도 같아요. 그런데 샤넬은 몇백만 원을 하는 거고 또 시장에 파는 똑같이 생긴 가방은 몇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파는 가방도 우리가 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 하더라도 물건을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방이 1분마다 뜯어진다면 이 가방은 쓸 수가 있을까요? 쓸 수 없어요. 이 똑같은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불러오는 기능이다. 똑같은 기능이라 하더라도 이게 1초 만에 불러지느냐 아니면 30초가 걸리느냐, 사실 30초가 걸리면 이건 쓸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그 기능에 구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출시했을 때 유저들이 큰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퀄리티이냐 아니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기대치와 이 업체가 만들어내는 결과값의 이 결과치가 서로 같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이 살 때는 가방이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방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1분마다 이 가방이 뜯어진다.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떠한 문제의 시초가 되는지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앱을 견적받았을 때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 라고 말하기는 진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 퀄리티에 맞는 값을 지불하고 아니면 값을 지불하는 거에 합당한 퀄리티를 뽑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도 많이 공부도 하고 서칭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팁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최원영 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클라이언트 관점에서 알아야 하는 그 앱 개발 상식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강의가 유익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은 그 최원영 강사님 강의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달 말에 판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에 대한 정보는 영상 후반에 다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애매모호한 것도 알겠고 천차만별인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 정도냐 대충이라도 얘기해달라 이런 댓글이나 메일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냥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 기준에서 그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웹앱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웹과 앱을 섞는 거죠. 이 하이브리드는 1,000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네이티브는 4천만 원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대충 한 요 정도 생각하면 크게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웹이냐 네이티브냐에 따라서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서 뒤에 다시 얘기하겠다고 하는 부분, 그 5천만 원은 슬래표의 삽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또 이 1분마다 뜯어지는 가방 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영상은 추후에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흐름의 줄거리에 해당하는 흐름도가 있습니다. 한눈에 이 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회원가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화면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는 갈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하위 항목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앱의 흐름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직관적인 페이지 구성에 대한 기획입니다. 말 그대로 앱 화면 하나하나를 다 구성해서 그려나가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한 페이지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비고란을 만들어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 놓습니다. 또 해당 페이지의 요소 중에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이름, 페이지 번호, 작성자, 작성 날짜 이런 요소들도 같이 기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 페이지가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총 몇 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백지 종이에서 이렇게 그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의 비슷한 기능이 있는 앱들을 많이 보고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예시 화면은 파워포인트로 만든 건데요. 사실 앱은 동작을 해야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도비 XD를 사용하셔서 만들어 보면 실제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서 어떤 페이지가 뜨고, 즉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개발업체에게 본인의 기획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슬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